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단기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코인 시장에 지치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는 투자 시장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수만 해놓고 가만히 기다린다라고 해서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리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흐름 자체가 답답하냐.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하락하고 또 하락할 것 같이 하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또 반등을 줘버리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맞습니다. 이게 차트만 봐도 그 답답함 자체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4,100원이라는 숫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죠. 마치 두 건 유리벽 앞에 선 것처럼 4,100원만 갔다 하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4,600원, 그 위로는 4,800원. 이거는 거대한 벽이 겹겹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강력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는요. 오히려 단단한 지지선 3,800원 구간, 그리고 그 밑으로는 3,500원대 구간이 200일 단단한 이동평균선까지도,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시장 심리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들이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예전처럼 불꽃 튀는 매수세는 없어졌고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RSI는 40대 중반으로서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MACD도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런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장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 봐선 반쪽짜리 해석인 거고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보셔야겠죠. 시장이 왜 이러는지 더 확실해 보입니다. 먼저 활성 주소 숫자는 일주일 만에 5만 개에서 1만 9천 개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직접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참여를 줄여가면서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증거겠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결제약정 기준으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선물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 넘었던 게 지금은 70억 달러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기적인 돈이 현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현재 큰 손들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통해가지고 최근에 고점에서 단기 정리하면서 저점에서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셔도 좋고요. 결국에 차트랑 온체인 지표 자체가 두 그림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빠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하강 삼각형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중요한 선은 2.7달러, 하나로 따져봤을 때 3,800원 초반선인데요.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거기서 방향성 자체가 갈리게 되는 거고, 여기 무너지면 2달러 초반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버텨내주면 한다면은 3.09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에너지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심리 지표를 살펴보면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46까지 떨어지면서 중립에서 공포로 넘어간 상황인 거고 사람들 마음이 움츠러들었다는 뜻이겠죠.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손실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다들 현금 보유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은 늘 공포 속에서 기회를 줘요. 가격이 좋을 때만 기회가 아니라 조정과 공포 속에서도 다음 사이클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고 지금은 조급하게 쫓아갈 때가 아니겠죠. 3,800원 지지 여부 지켜보면서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이 지켜진다면 분할 매수하면서 위로는 4,100원 돌파하면서 그걸 확인하면 4,600원, 4,800원까지도 열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래 지지선을 무너뜨리면 더 깊은 하락 조정은 반드시 각오하셔야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투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필요한 거는 원칙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지선과 저항선 미리 마음속에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 공포감이 커질수록 원칙 없는 매매는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쉽게 위험해지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흐름들 위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나요? 시장은 늘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숫자가 말해주는 신호를 읽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자유롭게 이번 영상 댓글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 신사 채널에서 다음 영상 통해 가지고 한번 내용 다루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결제혁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A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 토큰화인데요. 이제 중앙은행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왜 미국 연준이 굳이 현재 암호화폐 코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그냥 기술 행사도 아닌데 왜 이걸 공식 의제로까지도 삼는 걸까? 바로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번 흐름을 짚어드려 보자면요. 글로벌 결제망은 오랫동안 스위프트가 중심이었죠. 근데 몇 년 전부터 국제 표준이 ISO 20022로 바뀌면서 이미 은행
은행 간의 송금 구조 자체가 디지털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유럽은 미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실험까지도 전 세계가 현재 동시에 결제 시스템을 토큰 단위로 바꾸려는 경쟁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은 왜 지금 이걸 꺼내고 있을까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걸 단순하게 디지털 달러 만들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돈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금융의 언어 자체를 다시 짜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XRP 같은 자산이 왜 거론이 될 수가 있느냐?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고 무엇보다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이미 갖춰놨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브릿지 인프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연준 컨퍼런스가 단순한 행사로 끝날 게 아닙니다.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인프라, 디지털 자산의 미래까지도 모두가 걸려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단순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제도랑 인프라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서 XRP 같은 자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미국 연준의 10월 컨퍼런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의 금융의 설계도를 미리 엿보는 자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중요한 고용지표입니다. 미국 7월 조일주 구인 공고가 718만 개로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은 738만, 지난달은 735만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개 던져드려 볼게요. 이게 불황 신호일까요? 아니면 완화 신호일까요? 조금 돌아가 보죠.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기업들은 사람을 미친 듯이 뽑았습니다. 채용 공고가 넘쳐났고요. 임금이 치솟았었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눌러왔었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구인 공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동부 금융지구에서 먼저 채용을 멈추더니 중서부 제조업 그리고 서부 테크까지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과열해서 식고 있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십니다. 구인 공고가 줄면은 주식 폭락이다 뭐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물가 압력이 내려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힌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리는 거고 시장은 완화가 온다. 이런 기대를 키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 금리는 내려오면서 달러 강세는 꺾이면서 기술주는 반등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도 같은 반응을 보였었죠. 그렇다면 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전통시장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금리가 식으면 달러가 약해지면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XRP는 거기에 자기만의 제도권 이슈가 붙어야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중요한 건요, 단순한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분할로서 접근하시는 거고, 눌림이 오면 조금 채워나가고 과열이면 줄이는 이런 리듬들이 결국에 자산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달러 인덱스 그리고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면은 위험 자산의 순풍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다음 지표가 반대로 튀면은 오늘 기대는 금방 식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인하지 않고 흐름을 보면서 구간별로 대응을 하셔라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단순하게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동시장이 식으면요, 물가 압력이 완화가 될 거고 금리랑 달러가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럼 위험자산 심리가 풀리겠죠.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확인드리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시장 브리핑, 실시간 커뮤니티 방통해서 말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장은 속보로 출렁이지만요, 우리는 원리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월로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알트코인들도 역시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만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부터 짚어드려보자면은, 이상하게도 9월달은 전통적으로 코인 시장이 약세를 보여온 달이죠. 2011년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9월달은 조정 온다 이런 심리에 갇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시장 심리를 만들고 또 실제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시적인 배경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미국은 관세 압박으로서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인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이게 정말로 끝의 신호인 건지 아니면 기회인 건지.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94,000에서 10만 달러 구간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공포로만 볼 게 아니라 매수 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점은 대부분 공포가 극대화가 됐을 때입니다. XRP도 마찬가지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리겠지만 ETF 이슈라거나 RLUSD 같은 이런 실제 사용 확장, 제도권 편입 같은 구조적인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전략적인 분할 매수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9월달은 원래 불안한 달인 거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된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장이 겁을 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설계해야 될 순간인 거고,
거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단순히 오늘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올해 4분기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오늘의 떨림이 내일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장소는 중국 베이징, 중국 방문 마지막 날에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서 조건이 붙었죠.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로 와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정말로 종전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카드일까요? 푸틴은 대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내비쳤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조건이 정말 빡빡합니다. 계엄 해제해라, 선거 치러라, 점령지 문제는 국민 투표로 풀어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 가지도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의 사람들은 만나겠다라는 말만 보고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협상의 문을 연 게 아니라 러시아가 주도권을 쥔 판을 깔아버린 건데요. 장소도 모스크바죠. 조건도 러시아 방식입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초대장인 거고, 이런 뉴스가 왜 중요하냐, 투쟁 소식 하나하나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금리랑 환율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자산들도 이런 투자 심리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잠깐은 평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이 조건이 빡세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발언 자체가 전쟁 종식의 신호탄은 아니겠죠. 헤드라인만 보면 착각하기 쉽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조건이고 절차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챙겨야 될 거는 평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평화가 오기 위한 실제 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최근에 리플이 2,000원대에서 4,000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도 없고 공부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몰빵 투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맞이하는 조정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런 후회감에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투자 시장에서 쉽게 안전하게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딸깍딸깍에 수익이 난다? 이건 오히려 의심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 투자 시장이라는 게요,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투자 시장입니다. 은행 예적금 말고는 내가 100만 원 수익을 노리신다면은 그 100만 원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죠? 리플 좋다, 코인이 미래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 뉴스들 나오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 내가 평생 모은 돈에 대해서 손실 보니까 첫 번째 하락장에서 겁이 나가지고 바닥에서 손절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파니까 올라가더라,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들이죠. 특히나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변동성 자체도 크다 보니까 남들이 리플을 얼마 벌었다, 옛날부터 들고 있어서 대박났다, 이런 얘기들의 순간적인 욕심으로 뛰어들면 생각보다 하락장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낮은 가격에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낮으니까 수익을 내는 거지, 최근에 고점에서 시작한 분들 같은 방식으로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고, 무턱대고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중 조절 같은 이런 원칙 매매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겁나서 매도하고 또 반대로 이미 다 올라서 고점에서 들어가시면요, 손실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욕심을 줄이시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매매를 지켜나가셔라. 이게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길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